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Check Yourself. 자, 또 한 주간 불안에 떨었을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저희 Check Yourself 돌아왔습니다. 와, 네, 와라고 외치십시오. 와, 와우. 뭐 여러분 실제로 불안에 떨고 그러시진 않으셨죠? 일부 보셨으면 이제 네.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볼 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불안의 정도라던가 네. 혹은 그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그러시면서 이제 책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 이런 거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아보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시간을 오늘 이제 2부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호숫가에 그냥 던진 돌멩이 하나가 굉장히 큰 파문이 돼서 퍼져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우연히 저희 채널을 보신 여러분들이라면은 불안? 나는 불안한가?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요, 이제 작가분께서 말씀하신 지위 불안의 원인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1부 마지막에 이제 개요처럼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그렇죠. 저 네. 기억력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사랑 결핍. 그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차피 보면서 할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거 적어놨거든요. 강의였으면 한번 지켜볼 텐데. 아, 그렇네요. 네, 사랑 결핍.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 결핍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기도 하고. 근데 그 결핍이 불안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러면은 네.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네. 정의가 네.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육체적이나 약간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가 사랑하는 것, 뭐 그래서 인류애 같은. 네, 인류애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뭐 이런 시선에서 오는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지인들 모임 내에서 혹은 가족 내에서 이 네. 모든 사랑을 포함하는 걸로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랑 결핍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사람은 높은 지위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작가는 얘기해요. 네, 이 마음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동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구하려고 하는가 했을 때 네.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맞아요.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 때문에 높은 지위를 구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성, 영향력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사랑의 상징인 거예요. 아.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막 내 주위에 꼬여. 이러면 돈 때문이 그냥 돈이 많아서 좋다기보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네? 라는 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파생되는 것들. 네. 그래서 오히려 돈이나 명성은 그거는 부산물인 거고 사랑받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관심을 쏟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사근사근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아른 체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요. 거기라고 한다면 높은 지위인 거죠. 이런 식으로 높은 지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사랑. 근데 부자들은 세상에 관심을 막 얻잖아요. 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사랑 결핍이 불안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완전히 동의하는데. 그렇죠. 저는 알랭드 보통인 것 같아요. 아니, 보통형 인간?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이 사람 이 책 그 자체예요. 저는 보니까 네. 진짜 저는 10분 동의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좀 많이 갈구하는 편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보는 장채님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랑을 갈구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애교쟁이. 약간 오글거리는 표현 같기도 한데 근데
장채님은 뭔가 그 사랑을 관심으로 치환해서 얘기할게요. 그렇죠. 관심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불안이 좀 있나요? 불안? 불안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어, 네, 뭐 이런 느낌? 그건 없어요. 진짜요? 그럼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생각해요? 아니, 충분한 것도 아니고 네. 이것도 약간 네. 그냥 살면서 변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내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순 없지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본 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당연히 뭔가의 결과물이 안 좋은 네. 뭐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나온 결과물들이 있을 때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우리 채널처럼 오랜 시간 오랜 노력이 좀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근데 저번에 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 공들여서 뭐 하기 힘든 사람이라 했잖아요. 네. 그럼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사랑결핍 듣자마자 든 생각이 처음에 뭐였냐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내가 원해서 혹은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유형이. 어떤 식으로? 혹자는 이제 뭐 부자들 얘기하면은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봤죠. 오늘도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내 곁엔 친구가 없고 진정으로 나를 뭐 원하는 사람은 없고 막 이런 어떠한 창작물이든 네. 혹은 뭐 현실에서 보이는 사람들이든 이런 조금 약간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한다라고 약간 어느 정도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고 저같이 아무리 갈구해도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혹은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얻을 방법은 무엇일까? 단 사회적 양속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대회 있으면 자꾸 나가려고 하고 뭐 이런 채널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양속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안 들어가면 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도를 넘은 인터넷 방송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원류가 저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 뒤에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네. 다 약간 5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기에는 네. 너무나도 서로 인접한 연관이 맞아요. 있지 않나. 네. 그래서 2번째나 3번째 이야기도 한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저는 약간 사랑결핍이 제 한 20대 인생사의 가장 큰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바라는 마음들이 막 생기는 것들도 뭔가 사랑받고 싶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라는 게 많아진다는 게 뭔가 더 많이 갈망한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 갈망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해치고 나를 채찍질하는 게 다 약간 사랑의 결핍에서 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진짜 한 3대가 먹고 사는 부자들이야. 근데 그럼에도 돈을 꾸준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빌보드 1위만 해도 진짜 3대 먹고 산다 하는데 그 사람들 계속 음악 하잖아요. 그랬을 때 와 진짜 저렇게 돈에 미친 건가? 라고 생각하기보단 네. 어떻게 보면 그 수단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사람들은 계속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가기도 했고 제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몰아세웠는지도 약간 이해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1번이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에 크게 연연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랑에
고픈 거예요. 사람들은 아 고프죠.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지금 배도 고프고 네. 사랑도 고프고. 사랑도 고프고. 그럼 어떤 걸 했을 때 좀 사랑받음을 느껴요? 이거 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방송도 내가 뭐 하려고 하고 활동하는 이유가 사랑받기 위함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피드백이 오면 아니면은 거기에서 성과를 이루면 뭐 어떨 때 사랑받는다 느껴요? 저는 뭔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오는 사랑보다는 그냥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구성원이 돼서 이렇게 다 같이 좀 교류하고 공유하는 그런 관심 있잖아요. 저 그런 걸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만약에 내가 연예인이야. 네. 일방적으로 집에 맨날 선물 보내고 막 DM 오고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싫을 것 같아요. 내가 그곳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같이 활동하는 그 시간들 이게 저는 좀 저에게 필요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심. 그럼 약간 시간을 공유했을 때 사랑받는 느낌을 좀 받는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 아버님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좀 사랑을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전화드리고 뭐 생일에 막 생일 축하해요. 선물 보내드렸어요. 막 이런 약간 거 있잖아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못하고 스스로한테도 못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아버지를 찾아 뵙는 것. 그래서 뵈서 막 핸드폰만 하고 밥 안 먹어 이게 아니라 네. 진짜 그 시간은 아버지한테만 온전히 집중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 가장 큰 저는- 효도다. 네 아버지가 그런 걸 좀 서운해하실 걸 말씀하셨거든요. 야, 어버이날엔 전화를 해라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핑계죠. 바빠서 깜빡하기도 했고 며칠 뒤에 전화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조금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도 전화해 와 하셨는데 전화 좀 해요.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네, 저는 번호 까먹었는데. 98 아이고 깜짝이야 번호는 외웠는데 네. 이게 어려워요 뭔가. 그래요? 네, 저는 아시잖아요. 장채님도 제가 잘 표현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지도 않고 먼저 막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특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네. 오히려 먼 사람들한테는 괜히 선물도 보내고 괜히 막 야 뭐하냐 뭐 이러면서 놀 수도 있는데 가까운 사람은 오히려 하기가 어려워요. 네. 갑자기 다른 얘기를 쓰긴 했는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랑 결핍이 첫 번째 지위 불안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요 속물 근성인데 네. 속물 근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어를 딱 들으셨을 때? 뭔가 물질적인 거를 탐하는 것에서 오는 그리고 그것들을 갖지 못했을 때 오는 불안감. 네. 약간 다른데 아 그래요? 지위와 연관시켜서 책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가 없을 때 불쾌해하는 거. 속물 근성이잖아요. 이것도. 그렇네요. 그렇죠. 책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루한 차림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 저기 앉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막 진짜 양복 입고 막 비싼 외제차 끌고 딱 오면 막 VIP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속물 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속물 근성이 세상에 만연하잖아요. 만연하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만연했을 때 내가 낮은 지위에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내 가치가 내 지위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건데 네.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 책에서는 속물이란 하나의 가치 척도를 지나치게 떠벌리는 사람. 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연관시키자면 네. 돈. 음. 돈 하나의 가치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떠벌리는 사람인 거죠. 난 그냥 돈만 있으면 돼. 아니면은 뭐 장채님이 돈이 엄청 많아. 그럼 막 아부하고 아첨하고 돈이 적어. 근데 이 사람이 현자고 너무 좋고 막 진짜 친절하고 그럼에도 너 돈 없잖아. 돈이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거지 아니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속물의 독특한 특징은 단순히 차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속물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와. 뭐 돈을 계속 얘기를 들자면 네. 돈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인간의 가치가 높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은 가치가 낮은 사람. 어허. 이렇게 보는 사람을 책에서는 속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물이란 말 좀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 속물 같은 놈. 네. 이러는데 속물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네, 나쁜 사람이에요. 어. 네. 가치 척도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거를 또 인간의 가치랑 연관을 시키는 약간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좁은 의미의 속물도 약간 이렇게 좀 나아가다 보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넓은 의미의 속물. 네. 근데 뭐 그런 거를 뭐 많이 가진 사람들을 높게 평가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네.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적게 가진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는 게 저는 나쁜 그 맞아요.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가진 것을 얘기했을 때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좋다는 거의 개념이 뭔지에 달려 있겠지만 그 사람이 뭐 노력했거나 혹은 뭐 열심히 살았구나까지는 유추할 수 있어요. 맞아. 이것도 유추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금수저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 하나의 가치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올림픽 같은 것도 보면 네. 우리나라 선수들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2위인가 그런데 금메달 따는 걸 보면 네. 정말 대단하고 멋지고 노력 많이 했고 그걸 증명하는 게 이제 금메달이라는 성과잖아요. 네. 근데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분야에서 1등이니까 저 사람 무조건 인성도 뛰어나야 하고 뭐 좋아야 되고 착한 사람이어야 하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공 선생이 말했다시피 그 노력과 그 땀 흘린 시간들에 대한 결실인 거지 금메달을 땄다고 또 좋은 사람은 아니다. 맞아요. 라는 것도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런 속물 근성, 즉 속물들 마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 야. 네. 그랬을 때 마주하면 사실 지위로 인한 불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엄청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이것도 지위 뭐 사람들 편가르기 하고 뭐 내 지위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대부분 만났던 속물들은 나보다 지위가 낮았어요. 항상. 그래요? 네. 물론 제가 판단하는 가치 기준 하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판단한 적도 있었지만 네. 뭐 어쨌든 뭐 근데 주변 대부분이 봐도 쟤는 안 돼. 쟤는 뭐 저러냐.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속물이었어요, 저는. 뭔가 뛰어나고 뭐 뭔가를 잘하거나 하나의 성취를 이뤄낸 속물은 여튼 전 보지는 못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지금은 지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 속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던 속물들은 다 약간 속물인 이유가 있다. 주변에서도 평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그렇게 속물들이 뭐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물 근성이 만연한 세대에서 네. 무시와 외면은 속물적인 세상이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감정적인 형벌인 거죠. 형벌. 네, 형벌입니다. 네. 그 속물 무시 외면 엄청 많이 당해요.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막 잠수 타고 막 이러거든요, 맨날. 돈 빌려줘놨더니 알고 보니까 길거리에서 토토하고 있고 막. 그 사람 요즘 무시랑 외면 정말 당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형벌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자신의 자리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은 남들을 경시하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자리에 확신을 갖고 그 자리를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이 막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평가하는 이런 소일거리를 삼을 시간이나 있을까 하는 맞아. 생각해. 그런 에너지도 없고. 네, 그니까요.
지금 중요한 일들이 막 산더미인데 중요한 가치 판단과 뭐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뭐 시간 내 갖고 사람들이랑 쟤 뭐 어쩌고잖아, 쟤 입은 옷 봤어? 막 이런 거, 쟤 SNS 봤어? 뭐 이런 것들. 막 시간 정해서 모여서 회의에 막 오늘 누구 깔까요? 말하면서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랬을 때 확실히 이런 속물근성들이 우리가 지위로 인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대입니다. 네, 겁이나 네, 강하지 못한 나. 네. 강하지 못한 나. 그러니까 불안하지. 이제 기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는 네. 물질적 진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물질적 진보? 네,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뒤이어서 네. 경제는 팽창했고 그렇죠. 서방, 특히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렸지만 동시에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갈망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 경제가 팽창을 해서 컴퓨터도 생기고 막 TV도 생기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여행, 뭐 해외 여행 뭐 많이 생겼잖아요. 오히려 예전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 TV가 10몇 인치에 대한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20몇 인치가 되기 위한 갈망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더 크고 더 좋은 TV들이 생겨나면서 더 좋고 더 나은 걸 갖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과거의 사람들보다 지금의 사람들이 더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맞아. 그쵸? 맞는 말 같아. 그쵸, 진짜. 맞는 보통이세요? 네. 그래서 서구의 보통 시민에게 지위로 인한 불안의 수준이 높아진 거죠. 실제적인 궁핍은 줄어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궁핍감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외려 늘어나기까지 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부나 뭐 존중이나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준거 집단이 있어야 돼요. 준거 집단. 네, 내가 이거보다는 부자다. 기준이 되는. 네, 기준이 되는 집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랑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모습을 받을 때 뭔가 낫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좀 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불안과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이 책에서도 얘기한 건데 동창회 함부로 가지 마세요. 아하. 보통 씨도 그럽니까? 네, 동창회에서 느끼는 그런 한번 불안이 갖다 있잖아요. 대었나 보네. 네, 이제 동창회 갔는데 막 다 막 차 끌고 오고 막 왔고 막 나 뭐 하고 나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어? 뭐를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씨 저 책 2권 냈습니다. 불안한 거죠. 와, 보통 씨는 그러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은 게 아까 불안해서 인생 망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네. 저는 가끔씩 제 준거 집단, 기준이 되는 집단들이 제 동기, 또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사실 사회적인 경험치가 쌓여서 사회적인 뭔가를 이루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을 이룰 수도 있고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혹은 지위를 이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런 걸 좀 포기한 상태다 보니까 이게 좀 비교가 됐을 때 그때 약간 내가 좀 잘못된 걸 선택한 건가? 나는 저렇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약간 이런 불안감이 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전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생긴 사회고 네. 오히려 준거 집단이 생겼다는 건 세상이 평등해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평등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를 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죠. 그렇네요. 쟤는 성주고 나는 농민인데 굳이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나 불안하다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등해진 사회에서 교육의 기회까지도 평등하고 출발점에 대한 평등의 기회를 막 주잖아요. 수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도 내가 이뤄놓은 지위가 요만큼일 때 그때 불안이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맞아요.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형평을 외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런 지위의 이런 기대로 인해서 지위의 불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한 방정식을 소개하는데요. 네. 자존심은 자존심. 내세운 것 뭐요? 그게 방정식이에요? 분의 이룬 것. 아. 네. 내세운 것분의 이룬 것. 네. 이 말은 즉 내세운 것이 많은데 네. 이룬 것이 적다면 자존심이 낮은 낮아지게. 것.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룬 것을 많이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운 분모를 것을 줄여야겠네. 줄여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즉 기대를 좀 줄이자라는 말이랑도 연관이 돼요. 기대도 네. 줄이고 네. 말도 아끼고. 그렇죠. 그래서 내세운 것들을 좀 줄이다 보면은 자존심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책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엄청난 부와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훈담으로 네.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권의 자기계발서들. 아, 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의도와는 다르게 독자들을 슬프게 했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평등이라는 기회 안에 네. 자기계발서는 네가 노력해. 너가 잠을 줄여. 너가 좀 더 대범해져. 너가 무언가를 해. 너 안 해? 그럼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계발서들이 많은 것들이 오히려 독자들을 슬프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로. 그래서 주변에 왕왕 보이잖아요. 자기계발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싫어합니다. 왜요? 다 같은 얘기인 것 같고. 아예 안 읽어보고 싫다고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거부감이겠지만 읽어본 책이 몇 권 있는데 다 비슷한 얘기길래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걸 읽었다고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천했을 때 안다고 좀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맞아요. 했을 때 저는 다 모르는 사실이에요, 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 그런 말 있잖아요. 만약에 뭐 10가지 행동 법칙 뭐 이런 게 있다. 네. 그러면은 이걸 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부자들은 이걸 하고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 이걸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럼 난 이걸 못했기 말씀했다시피 나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부자는 뭐 못 되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방법들도 많고 다른 좋은 요건들도 굉장히 많은데 뭘 타겟팅을 한 건지 혹은 책의 지면이 부족해서 뭐 몇 가지밖에 소개를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좀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점들 때문에 좀 안 좋아합니다. 뭐 잘못됐다 싫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손이 잘 안 가요. 저는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네.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지 않을까라고 한 거는 네.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침형 인간을 진짜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아침에 죽어도 못 일어나요. 저도요. 진짜. 근데 저는 책에서 이 얘기를 읽고 좀 슬펐던 적이 있어요. 난 안 되나?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건가?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렇게까지 한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미루진 않았지만 이 책을 예시로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럼 성공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간절하면 아침에도 일어나야지. 네, 진짜 돈 벌고 싶어? 그럼 아침에 일어나야지. 근데 그러지 못해? 그럼 너가 간절하지 않은 거야. 이 얘기를 전 저 스스로한테 했어요. 저도요. 그죠? 네. 어제도 했어요. 어제.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저녁형 인간인 사람이 저녁에 더 일의 업무를 효율을 늘려서 그때 성과를 많이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자기계발서에서 뭐 천재들의 97%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되게 또 구체적이에요. 되게 막 맞아. 어느 논문을 얘기하고 네. 누구 인터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를 진짜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좀 싫어합니다.
의미부여를 하지 말죠 우리. 맞아요.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어. 근데 어떻게 또 그쵸 뭐 그게 좋긴 하겠네요. 뭐 천재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안 하니까 니는 천재 아님 이렇게 도출해내는 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자는 그게 자연스럽다. 네.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게 네. 그래서 독자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슬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슬픕니다. 난 아침형 인간은 아니야. 맞아요. 도파민형 인간이야. 음. 슬퍼요. 저번에 업로드한 도파민형 인간 한번 보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등과 기대와 선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즉 기대 때문에 우리가 지위로 인한 불안감이 생긴다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능력주의죠. 좀 비슷하지만 네. 능력주의입니다. 이제 능력주의에선 재미난 이야기가 세 가지씩 나와요. 6가지나 나와요? 너무 근데, 재밌겠다. 네, 짧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실패에 관한 유용한 옛 이야기 세 가지. 따단. 따다단. 네.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 책임이 아니며 네.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쓸모가 있다. 네. 이게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게 네. 옛날에는 상호 의존 이론이란 게 있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세 가지 계급을 말하자면 굳이 뭐 성주와 기사와 농민들이 있었을 때 네. 성주는 농민들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거였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없으면 기사도 먹고 살 수 없고 성주도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농민들이 낮은 계급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상호 의존하는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그 책임이 아니고 사회에서 쓸모가 있다. 이런 이론들이 옛날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패에 관한 유용한 이야기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2. 낮은 지위에 도덕적인 의미는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낮은 지위에. 네, 도덕적인 의미는 없어요. 부나 가난은 도덕적 가치를 말해주는 척도가 아닙니다. 네, 그 아까 얘기구나. 얘기했던 네. 것과 비슷한데 가장 유명한 예수입니다. 네. 지저스. 네, 지저스. 제가 말하니까 왜 이렇게 콩글리시 같죠? 네, 예수라고 할게요. 네. 예수는 가장 낮은 지위에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맞아요. 잘은 몰라서. 네, 목자 뭐 이런 거였나요?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 네. 가장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네. 혁명이라는 걸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낮은 지위에 있는 예수는 도덕적으로는 가장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그런 예시도 나오던데요. 뭐 어떤 왕인데 사람을 죽인 사람. 네. 뭐 빌라도였나요? 네. 맞나요? 빌라도 빌라도요? 아닌가?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한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었나요? 뭐 거의 총독이죠. 아 이런 식으로 그 높은 당시 거기에 지위가 총독. 꼭 도덕적으로 좋다는 아닌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낮은 지위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어요. 네. 세 번째, 부자는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하여서 부를 쌓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 그래요? 네. 무조건 그렇게 했다고? 무조건은 아닌데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곤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활빈당 같은 게 나오고 그쵸. 임꺽정이 나오고. 네, 뭐 옛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마르크스를 네. 딱 주고 봤을 때도 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여서 이윤을 창출해낸다고 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자들은 그 부를 약간 착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죄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 위로해 줬는데 이제 현대로 와서 불안을 일으키는 새로운 성공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은 상반되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이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적 개선을 배경으로 등장했는데 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하게 됐다. 뭐 이런 건데요. 첫 번째는 완전 그냥 반대되는 얘기예요. 네. 빈자가 아니라 부자가 쓸모 있다. 맞네. 이런 이야기들이 현대에 나타나게 돼요. 옛날에는 농민들이 중요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부자들이 낙수 효과를 일으키면서 다 먹여 살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수 효과도 다
우리랑 급이 다를 거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가 맞다 틀리다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부자가 더 쓸모 있다고 보시나요? 아 근데 더 쓸모 있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좀 그렇네요. 약간 이건 근데 좀 정치 성향과도 연관이 네.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지위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 이제는 있다. 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능력주의. 네. 이제 능력과 세속적 지위 사이에 신뢰할 만한 관련이 있다는 믿음이 늘어나면서 네. 돈에도 도덕적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평등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능력만 있으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랬을 때 많은 돈을 번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죠. 반대로 많은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지위에 도덕적 의미가 부여되게 돼요. 이거는 정치 형태 변화랑도 저는 좀 맞물려 있다고 봐요. 네. 어쨌든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려면 많은 사람들의 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표를 대변하는 게 그동안 그 사람이 보여줬던 뭐 행실, 모습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반영될 텐데 네. 좀 여기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어리석음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경제학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도덕적 K 같은 거를 할 때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만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론에서 배우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네.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하층 계급들을 지원하는 정치적 행동은 그저 실패의 보상을 해주는 일. 이런 이야기들이 현대에는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커뮤니티에서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많죠. 뭐 그냥 껄핏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양적 완화가 뭐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보잖아요. 가난한 동네 가보면 왜 가난한지 보인다고.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좀 말하기도 어렵네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혹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이야기들은 없고 이제 그 사람들을 탓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게 된 거죠. 이랬을 때 능력주의로 인해서 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을 더 많이 얻게 된다. 이게 네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이제 불확실한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 이제 경제는 사실상 경제의 특성 자체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만 깍끗하면 뭐 원래 예상했던 거랑도 잘못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의 이런 특성 때문에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은 그 결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뭐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5가지를 드는데 네. 첫 번째가 변덕스러운 재능. 재능. 네. 재능이 변덕스럽다? 그렇죠. 경제에서 내가 무언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내 재능을 보여줘야 하는데 네. 이 재능은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고 싶다고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물이 올랐어 오늘 해야지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능 자체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네. 그 결과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운입니다. 운. 네, 운은 뭐 쉽죠. 그쵸. 네, 운 때문에 불확실한 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세 번째는 고용주. 고용주. 네, 이것도 뭐 인복이잖아요. 운으로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것보다도 네. 이제 경제가 팽창하면서 네. 고용되어서 노동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비율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한 90%, 80%는 다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고용주가 어떤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지위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긴축 정책을 좀 실행을 한다고 해. 네. 혹은 내가 인수합병을 하려고 해. 이랬을 때 노동자들은 지위를 잃거나 다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고용주가 어떤 이익을 내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시 한번 불확실해질 수 있는 거고 마지막 5번째는 세계 경제.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세계 경제는 아까 경제의 특성처럼 상호 의존적이고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경제의 특성 때문에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 자체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네. 성공을 해야만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네, 노동자들은 자신의 지위가 평생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 불안을 야기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네요, 우리는. 네, 현재 자본주의가 사실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체제는 없죠,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없죠. 예, 아직까지는이 맞잖아요. 뭐 완전 선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이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자들은. 네,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다섯 번째 불안의 원인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 다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뭉뚱그려 가지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말해서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좀 개인적으로 보자면 내가 느끼는 불안감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좀 지목을 해주고 있다. 이런 게 느껴져서 정말 왜 좋은 책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짧게 얘기를 드렸지만 네. 더 많은 사료, 뭐 아까 자기계발서처럼 더 많은 사료와 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와 더 많은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이 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 가지고 불안하겠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 전 좋을 것 같아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무릎을 딱 쳤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무릎이 탁 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지 잘못 치면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딱 이렇게 돼가지고 또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치면 이렇게 되는 거. 네. 내일 출근 못하면 어떡하지? 정강이 부러져가지고 네. 정강이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뼈가 나가고 이러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허리 아프고 이럴 때는 뭐 닭도리 그 도가니탕 이런 거 먹어라. 그런 거 무릎 안 좋으면 도가니탕 이런 거 먹어라. 이런 거 하듯이 막 뼈가 안 좋고 이러면은 매운 갈비찜을 드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죠? 네. 이게 순살이 아니고 이게 뼈 이렇게 돼가지고 발라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또 이제 뼈를 굉장히 오래 우려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골국물처럼 또 그런 건강에 좋은 뼈국물도 나오고 또 매콤하게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책에서 원인들을 이제 이렇게 지목해 주셨다면서요. 네. 여기에 관한 개인이 취해야 할 행동, 뭐 해결점 이런 것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매운 갈비찜이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운 거 이렇게 딱 먹고 나와서 온 신경이 지금 혓바닥에 이렇게 쏠려가지고 하고 있다 보면은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그 순간에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가져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온전히 매운 걸 온몸으로 느끼고 그걸 해소하면서 약간의 해방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또 다른 요즘 현대사회의 불안을 제거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운 갈비찜 한 번씩 드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네. 보세요. 책도 보세요. 매워요 지금. 이거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매운 갈비찜처럼 보여요. 맛있겠다. 오늘은 먹지 마자. 배고프다. 어쨌든 주안역에 위치한 신 매운 갈비찜 20년 넘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맛있는 맛집입니다. 한 번씩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가 볼까요? 뭐라고요? 이어가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해결점들 적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다뤄 주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오늘은 해결 방법을 얘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내일 하실 거예요? 아니요, 오늘 내일 모레 글피 다 날 거고요. 아, 그래요. 일단 큰 틀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네. 원인 5개를 말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응하는 해결책들은 아니지만 네. 이상하게 또 해결책도 5개를 말씀해 주세요. 오. 그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철학, 철학, 예술, theory, 예술, art, 정치, 뭐죠? 정치 뭐죠? 영어로? 기독교, 네. 보헤미아 Grace. 5가지인데 네. 이걸 왜 보헤미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면은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원인 파트에서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네 라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네. 예술을 얘기할 때 다양한 예술을 얘기해요. 뭐 음. 비극도 얘기하고 희극도 얘기하고 뭐 회화도 얘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예술이 표현하는 자연 경관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을 느끼게 될 거고 거기에서 오는 지위로 인한 불안이 좀 없어질 수도 있다. 아.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근데 공 선생이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잘. 네, 저는 잘 못 느끼죠. 네, 그래서 안 읽힐 그래서 수도 그런가 봐요. 있겠구나.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잘 안 읽혔을 수도 네. 있어. 근데 또 뭐 철학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이상적인 생각을 해서 이 남들의 평가가 옳은지 혹은 틀린지라고 구분을 해가지고 단순히 그 사람들의 평가를 나를 바라보는 가치 척도로 두는 게 아니라 옳다면 고치고 틀리다면 무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데 뭐 해결 방법은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지만 좋은데. 제가 굳이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채널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안을 해결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를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두 사람이? 네. 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네요. 생각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네 벌써 시간이 꽤 벌- 많이 흘러가지고 벌써? 네. 그렇구나. 저는 매운 갈비찜으로 해결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불안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안을 해결한다? 저는 해결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보세요. 네. 앞에서 원인들을 제공을 했잖아요. 네. 이게 근데 대부분 사회적인 흐름과 시스템에 의한 것들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관한 해결점들이 다 보면은 네. 결국 내 자신이더라고.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제도를 뜯어 고치고 뭐 인류의 뭐 패턴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꽤 많은 시도들을 뭐 많이 하면서 살죠. 뭐 공 선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난 불안이 해소가 됐다라고 좀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불안을 받아들이자. 네. 해소하지 말고 예. 네. 불안을 받아들이고 그냥 불안에서 오는 감정적인 불순물들을 조금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저는 불안이 외부적인 원인들로 인해 내가 영향을 받고 그 나라는 사람이 내 자아에게 채찍질하기 위해서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 왜냐하면 저는 읽으면서 계속 느꼈던 게 네. 결국에 뭐 장재님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엔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감히 제시하는 해결책은 좋은 친구가 돼주자. 아. 나 스스로에게. 아. 아무리 능력주의로 사회가 뭐 병들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병들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를 내가 나 스스로한테까지 주지는 말자. 그래서 내가 한번 걸러내고 나 자아에게는 괜찮아 공선생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너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말해준다면 저는 불안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큰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자고 일어나면은 많이 사라지거든요. 아,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개운한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내가 여기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공 선생도 그렇고 오늘 보통 씨도 그렇고 어쨌든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불안해한다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뭐 내일부터 혹은 뭐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좀 내버려 두다 보니까 많이 좀 무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저는 채찍질을 좀 잘 안 하는 편인가 봅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고 아 이거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뭐 불안을 해소하려고 몸부림치고 뭐 불안 때문에 미치겠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알랭드 보통입니다. 네. 그 저는 그런 조롱거리를 싫어해요. 뭐 예를 들어 괜찮아, 힘들면 힘들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막 조롱하면서 쓰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누워 있어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식으로 쓰이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별로 좀 안 좋아하는데 불안하시다면 불안한 상태도 괜찮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네요. 네. 그게 꼭 나쁜 상태는 아니고 맞습니다. 그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알아간다면 더 어떻게 보면 나은 사람? 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좋네요. 뭐 내가 가진 불안을 직접 마주하는 것도 맞아요. 슬픔을 마주하는 것도 필요하고 맞아요. 다 좀 마주하고 직시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장채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한 1, 2부에 걸쳐 불안이란 책을 접했을 때 서론 듣고도 참 많은 걸 공감했다고 해야 되나? 네. 혹은 좀 깨닫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간이 있었고 뭐 세부적인 내용을 들으면서도 아 그렇네 맞네 하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 선생이 하시는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내 과거들,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네. 그로 인해 내가 느꼈던 불안감들, 난 어떻게 해소했지? 그 당시엔 난 어떤 기분이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오늘은 저한테 약간 오답노트 같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저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는지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영스 작가죠. 네, 영국 스위스 작가의 불안이라는 책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뭐 지금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불안에 떨고 계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